내 점수를 정확히 매겨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70점 또는 80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냥 던질 때와 내가 70점, 내가 왜 70점을 줬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왜 100점을 못 주고 70점을 줬지? 그럼 그 30점이라는 갭을 어떤 걸로 메꾸면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저희 엄마에게는 딸이고, 그죠? 제 딸에게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라는 존재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죠. 또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이 다중적인 역할을 할 때에 내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의 행복한 리더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싶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30점이라는 갭을 어떻게 메꾸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70점이라는 숫자밖에 못 줬는지. 또 그걸 갭도 생각해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예,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모습,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어떤 엄마야, 그죠?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건 싫어해요. 그래갖고 저희 집의 주말 메뉴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어쩌다 주말에 한 번씩 뭘 해 먹어야 되잖아요. 저희의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저희 집안에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간단한 거, 빨강색 나는 거, 김치찌개, 쌀로 만든 거, 떡볶이. 예, 저는 참 이 나이에 그 떡볶이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요, 저희 애들은 저의 떡볶이 맛에 푹 빠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딴 소리는 못 들어도요, 제 음식을 뭘 잘하겠어요. 제가 20년 이상을 이렇게 사회생활만 하다 보니까 살림을 잘 못해요. 그런데 대신 저는 어떤 생각은 하냐면, 그래도 가족이 부담 갖지 않으면서 언제든 같이 먹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런 걸로 전 만든 게 전 떡볶이입니다. 그 떡볶이 하나는 잘해요. 그래서 온갖 떡볶이 종류를, 특히 해물 떡볶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먼 데서 복잡하게 하면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비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작은 한 가지부터 하자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소소한 거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께서 박수 쳐주시고 뭐 잘 어울려요, 이런 소리 들으면 제 신이 나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섰을 때보다 지금 훨씬 자연스럽죠? 여러분들이 반응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행복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화가 나서 들어오는 사람 찡그린 얼굴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걸르자라는 겁니다. 자, 정말 인간의 모든 사람은 그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이왕이면 이 지상에서 오시가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남편은 왜 아침에 그러고 나갔을 것이며, 아들은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했을 것이며, 딸은 왜 옷은 저렇게 입고 갔는지, 왜 내 속을 썩이는지, 그죠? 왜 교회 집사님은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집어넣어놓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일까? 오늘 나는 시댁에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는데
안 오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왜 표현을 하는가? 그죠? 이런 다양한 속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딱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상황에서. 계속 저 사람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렇게 파기 시작하면 어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행복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또 중심이 돼야 될 건 뭐냐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고 아이들도 나와 다른 것이에요. 저희는 정말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생활하는 환경은 다른 거답니다. 그 다른 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내 기준. 내가 경험했던 것 갖고 자꾸 잣대를 들이미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잣대는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통적으로 들이댈 수 있는 잣대인가? 그건 또 누구의 기준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데 늘 원하는 기준이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이미 다 알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딸인 저는 그건 엄마의 생각이지요. 엄마의 생각이지 저는 다릅니다. 그죠? 왜? 엄마가 살아오신 세대는 그 1924년생이신데 그죠? 그 세대에 갭이 얼만데 당신하고 나하고 35년 이상의 갭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흉 보면서 담는다고. 나 자신도 모르게 엄마가 하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근데 그랬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그러죠. 예, 심지어는 저는 그럽니다. 뭐 딸이 저한테 좀 마음에 들지 않게 할 때는 너 저 애 낳아서 똑같이 너 닮은 딸 그래야 내 마음을 알 거야. 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그게 어떻게 하면 그런 표현을 하는 건 결국은 내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사람마다 주변 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잖아요. 또 아이들이 지금 거하는 환경도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나의 가진 생각을 주장을 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예, 갈등밖에 생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우리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이 무엇을 기준점으로 갖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마다 다 다릅니다. 각 가정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되는 기준은 뭔가? 그죠? 자, 리더 그러면 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꼭 뭔가 특출나게 뭔가 하는 잘나야 되는 것 같고, 그죠? 괜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엄마들한테 갑자기 리더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제가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움츠러드시잖아요. 예. 근데 그 리더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둘만 모여도 어때요? 거기에는 누군가가 리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리더라는 존재는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리더인 거예요. 리더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이끄는 존재가 되면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가장 많은 가족과 대화를 하는 존재는 누구냐는 거죠. 엄마라는 존재가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엄마가 제대로 중심이 서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나는 우리 가정을 어떤 걸 중심으로 갖고 가고 싶은가입니다.
어떤 가정은 때에 따라서 상황마다 다른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아프면 이 아픔을 치료해 줘야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첫째가 지금 아프다. 그럼 우리가 지금은 이 첫째한테 중심이 돼서 얘를 보호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한마디라도 해주실 수 있잖아. 예, 참 우리가 정말 가족이란 게 뭐냐? 다 하나로 모두가 뭉쳐서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 거지.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 첫째.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첫째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첫째 언니부터 또 누나부터 우리가 함께 세워주는 그걸 삼아보자. 나는 어떤 존재지? 네,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지금이라도 저는 다시 한번 나는 이런 거 잘해요. 라고 딱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다. 그죠? 나는 항상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본다. 그죠? 그리고 음식을 잘한다. 정리를 잘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거를 매일 자기한테 되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누가 뭐래고 그래도 내가 또 사람들을 세워주는 건 정말 잘하지. 네,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건 난 정말 잘하지. 네,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시작해봐. 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멋진 존재로 해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난데 내가 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과거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의 엄마가 됐건 상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나를 생각할 때는 우리 주변에 가족들 누구든지 저 사람만 만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 하는 존재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지고 계세요. 뭘?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누가 나를 딱 누르기만 하면 버튼을 누르듯이 나를 딱 건드리기만 하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내가 없이 남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윤기 있는 사람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나를 만나면 누구나 웃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가 되어준다. 그래서 기본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과거로 돌이키지 말고 이제부터 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멋진 리더가 되려면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관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왜 이랬을까? 저럴 때는 무슨 상황이 저 사람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거울로 비춰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남에게서 발견하려고 그러면 남을 탓하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죠? 우리는 남을 탓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이 무엇을 노력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자신 속에서 문제를 한번 찾아보는 존재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리더가 되실 수 있겠죠? 네, 나는 행복한 리더다. 네, 감사합니다.